저희 팀이 만든 게임은 수학 암산 능력 디펜스 게임입니다. 최지용과 권도현이 만들었습니다. 목차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목적 및 내용 3. 연구의 실제 4. 결론 및 제안입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목적 엔트리를 활용해 수학 암산 타워 디펜스 게임을 제작한다. 완성된 작품을 주변 사람들이 해보도록 하고 실제 구동 중 발생한 문제점을 수정한다. 프로그램을 사용한 친구들이 실제로 수학 암산 능력이 늘어나는지를 확인한다. 2. 연구의 방법 수학 암산 능력과 게임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본다. 본 연구에서는 아이들의 수학 암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게임을 만들려 한다. 암산 게임과 수학 암산 능력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연구한 자료를 찾아보고 개발하려는 게임을 하면 수학 암산 능력이 향상되는지를 확인해본다. 수학 암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게임을 제작해본다. 게임을 플레이하는 친구들의 수학 암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수학 암산 문제를 출제해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제작한 게임이 실제로 수학 암산 능력을 키워주는지 확인해본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플레이시켜보고 플레이 중에 발생한 문제점 및 피드백 받은 부분을 수정 보완한다. 연구 목적 및 내용 1. 수학 암산 능력 숫자를 쓰거나 하는 작업 없이 머릿속에서만 계산을 하는 것. 암산은 어린 시절의 두뇌 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교육적인 면에서도 중요합니다. 교육적인 면뿐만 아니라 직종에 따라서는 암산이 매우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스트리트에서는 면접에서 암산 능력을 매우 중시하는데 이는 수치를 보고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줄 아는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실험 물리학 등 수에 대한 감각이 필요한 직종에서는 암산 능력을 키워 빠른 판단 능력을 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암산의 정의 암산은 계산기나 필기구 없이 머리로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굳이 계산기를 쓰거나 펜으로 계산하지 않고도 쉽게 암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디펜스형 게임 주로 FPS, RTS 게임 등에서 끊임없이 몰려오는 적들의 공격이나 진입으로부터 기지나 중류시설, 매물들을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하는 게임 맵 칭하는 용어입니다. 예로 올스타 타워 디펜스 서바이벌 등이 있습니다. 연구의 실제, 화면 구성 게임을 처음 실행시켰을 때의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랜덤 문제 출제 코드 수학 암산 문제를 랜덤하게 출제하기 위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숫자를 랜덤하게 출력하기 위해 난수 1, 2 변수를 만들고 각각의 변수의 1부터 1000 사이의 무작위수가 할당되도록 하였으며 문제를 맞추면 돈, 스코어 변수에 20점이 추가되도록 틀리면 10점이 감점되도록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오브젝트 출력 코드 적인 미니언 복제본이 차원 모듈을 이용해 움직이게 제작했습니다. 코드는 이렇습니다. 플레이 화면,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게임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 플레이 화면에는 선택된 카드, 수학 문제, 답 입력 창이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돈이라는 변수로 출력되며 문제는 난수 1, 난수 2의 형태로 화면에 출력되게 하였습니다. 기타 코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커지고 작아지는 코드, 커졌다 작아지면서 입체감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크기 바꾸기를 사용했습니다. 완성된 프로그램 실행하면 답을 맞추게 함, 답을 맞추면 돈이 들어옴, 적인 미니언과 골렘이 나옴. 완성된 프로그램 실행하면 난수 1, 난수 2 더하기 문제가 제출, 웨이브가 시간에 따라 오름, 바이러스를 미사일로 맞춤. 결론 및 제안. 결론. 함수를 사용하려 했는데 함수를 구현할 시간이 부족해 함수를 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스크래치의 코드인 복제본의 메모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스크래치에 포탑을 설치하는 코드를 만들 때 미사일 발사 시 잠버그, 설치 안 한 것도 미사일 발사된 같은 것도 좀 있어 고치기가 쉽지 않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많은 시도를 끝으로 이 버그를 고치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여러 잠버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류가 있어도 재미있어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이런 디펜스류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재미를 준 것 같습니다. 제안, 처음엔 엔트리로 하려고 하였으나 기능이 구현이 안 돼 스크래치로
스크래치로 바꾸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래치에서조차 웨이브를 구현하지 못한 것에 큰 아쉬움이 있었으며 몹이 미니언과 골렘이라 밸런스 조정을 못하여 조금 이상한 게임이 되어버린 것 같아 이것도 아쉬웠습니다. 이 부분을 고치고 재미있는 게임 요소를 넣으면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끝났나요? 네, 이거 게임 화면도 보여드리려나요? 시연도 가능하면 간단하게 시연도 부탁할게요. 네. 이게 완성된 산출물입니다. 스타트를 누르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랜덤 출제 코드를 37을 입력하면 스코어는 20점이 추가됩니다. 클릭하고 포탑을 설치해서 상대를 막습니다. 이건 로켓 런처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더 강력한 몹인 골렘이 등장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혹시 이 지금 만든 수학 암산 디펜스 게임에 대한 질문 있는 친구 혹시 있습니까? 궁금한 점? 손들기 버튼 눌러줄래요? 원준이? 질문해 주세요. 네, 아까 암산에서는 더하기 기호만 나왔는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기호는 아직 구현이 안 된 것인가요? 네. 시간이 지나고 업그레이드를 통해 빼기나 나누기, 곱하기 이런 기호들을 랜덤으로 출제되게 만들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현이하고 주홍이가 만든 보고서와 그다음에 연구 산출물 잘 봤습니다. 지난번 거보다 훨씬 좀 많이 나아진 그런 결과물이었던 것 같아서 정말 노력을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간 지각 능력을 늘려주는 게임 개발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연구자는 김윤재, 손지율입니다. 목차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이론적 배경 4. 프로그램 코드 5. 결론 및 제언 6. 출처 1. 연구의 필요성 집집마다 있는 아이들의 퍼즐이나 레고에 대한 흥미와 가지고 노는 능력 등이 다릅니다. 그 이유를 연구해 보았더니 공간 지각 능력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인데 그리하여 이 공간 지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퍼즐 게임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2. 연구 목적 및 내용 1차 연구 게임 제작 및 게임 플레이어의 피드백을 받아 수정한다. 2. 1차 연구를 바탕으로 개선한 게임을 통해 실제 학생들의 공간 지각 능력이 향상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다음은 제작 계획 수립.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프로그램의 어느 정도는 저희가 가장 많이 해보고 익숙한 엔트리로 선정을 했습니다. 게임 장르 선정 및 제작 계획 수립. 퍼즐 게임으로 지정했고, 한 연구에 따르면 블록이나 퍼즐 등이 공간 지각 능력의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입니다.
프로그램 제작 및 수정, 수립한 계획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프로그램 완성 및 보고서 작성, 피드백을 받아 수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한 뒤 연구 내용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추가로 공간 지각 능력이 발달되었는지도 알아봅니다. 3. 이론적 배경, 공간 지각 능력의 정의, 특정 상황, 사물, 현상, 서로의 관계를 패턴을 공식화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필요한 분야는 수학적 사고, 인테리어, 건축가, 엔지니어, 사격, 운전, 수작업, 형상구형 등에 필요합니다. 형상법은 블록놀이나 종이접기, 프라모델 조립 등 공간을 활용하는 활동 등이 좋습니다. 4. 게임 사용법.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마우스 커서로 화면에 있는 블록이나 주인공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은 특정 블록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 블록을 움직여서 주인공이 포탈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만듭니다. 블럭마다 변수값이 지정된 게 있어서 그 블럭에 지정된 변수값과 움직임 변수값이 동일할 때만 움직일 수 있게 코딩해놨습니다. 그리고 포털에 닿으면 스테이지가 이동합니다. 보스전에서는 방향키로 투사체로 회피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웜홀을 발사하는데 그 웜홀에 닿으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장면인 미니게임에서는 석판을 클릭해서 회전을 시켜 알맞은 그림으로 만들면 보스전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 3개가 돌아다니면서 이미 맞춰둔 그림을 회전시켜서 방해를 합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클리어를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코드. 프로토타입 화면이고 블록, 엔트리봇, 보석 등이 들어갑니다. 프로토타입일 때는 보석이 있었고 훨씬 더 단순한 화면이었는데 이제 이거 프로그래밍을 더해가면서 보석을 아까 보여드린 포털로 바꿨어요. 다음 설명은 위의 설명과 같습니다. 블록을 조작하기 위한 코드. 블록을 방향키를 사용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코드입니다. 최종 움직임 코드는 함수를 이용해 정했습니다. 이 함수는 한 블록이 다른 블록, 장애물, 주인공을 통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원리는 만약에 방향키를 눌렀을 때 좌표값을 바꿔주는데 만일 다른 블록에 닿는다면은 좌표값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어 벽을 뚫지 못하게 합니다. 이 함수에도 원래 버그가 있었는데 이거 왼쪽 화살표 키랑 오른쪽 화살표 키를 동시에 누르면은 게임이 함수를 헷갈려해서 이게 벽을 뚫을 수 있게 돼요. 그거를 얼마 전에 고쳤고요. 아쉽게도 그거는 여기 아직 넣지를 못했어요. PPT. 이 블록들은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변수값을 변하게 하고 변화된 변수들이 지정된 변수값과 일치할 때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스테이지의 값에 따라 블록의 위치를 달리해 주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코드는 보스전의 투사체 코드이고 15에 발사되면은 포탈 모양의 오브젝트로 날아와서 닿으면 미니 스테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초기 개발 단계 메인 화면이고요. 프로토타입을 넘어선 다음에 이거 현재 버전이랑 꽤 비슷한데 여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그때 초기 개발하면 시절에는 쉽게 디버깅을 할 수 있도록 옆에 변수 값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여기 요 무사 엔트리 얘가 없었어요. 보스전 화면은 옆에 있던 변수들 값을 텍스트 박스 및 지능 바로 교체하였습니다. 초기 버전에서는 변수 값들이 전부 다 보였지만 지금은 체력을 남기고 전부 감췄습니다.
결론 및 제안. 1. 결론.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해 공간 지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게임을 엔트리를 이용해 만들어 보았습니다. 엔트리에 꼭 해보고 싶었던 함수 코드와 화면 떨리기 코드와 엔트리의 여러 코드를 사용해보고 더 복잡한 코드를 짜고 오브젝트를 직접 그리거나 여러 번 갈아엎으며 연구 보고서 쓰기를 하고 버그 등을 고쳐가며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쉬운 대연. 부분은 실제로 공간지각 능력이 발달했는지 알아낼 수 없는 것과 스테이지에 숨은 장치들을 만들어서 히든보스나 트로피 시스템을 만들고 조금 더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고 싶고 또 1차 시 때 배운 랭킹 코드를 사용해서 깰 때 걸린 시간을 측정한 다음 그걸 랭킹에 넣어서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을 넣어보고 싶어요. 이게 이번 연구에 아쉬운 점이 많이 남지만 보안에서 공간지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고 다른 엔트리 게임들처럼 완성도가 매우 높은 작품들을 만들어 보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50초 남았습니다. 시연은 시연- 안 해도 되겠죠? 시연 할까요? 진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알았어. 짧은 시간 동안만 가능하면 짧게 한번 볼게요. 게임 화면입니다. 블록을 마우스 포인터로 블록을 클릭하면 이 블록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블록을 밀어서 길을 다음 만들면 스테이지로 포털에 닿아서 다음 이제 스테이지로 다른 넘어갈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네, 발표 시간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방금 이야기한 이 친구들에 대한 발표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질문할 사항 있습니까? 없나요?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쭉 봐오니까 점점 더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들어서 하여튼 많이 노력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하느라 고생 많이 했었어요. 다음 친구 내용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존재한 강페인트입니다. 저는 19권으로 성인병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3. 연구 결과. 4. 결론 및 제안. 5. 참고문헌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저희는 사람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 뉴스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국민 중 현재 35.5%가 비만, 26.9%가 고혈압, 10.4%가 당뇨, 21.5%가 고콜레스테롤 혈당에 시달리고 있으며 어른들뿐 아니라 청소년도 지방간, 고혈압, 당뇨 등의 성인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이야기했습니다. 해야 돼. 연구 방법 및 내용, 연구의 방법, 인터넷 신문 기사, 유튜브 자료를 찾아보며 프로그램에 넣을 질문을 선정했고 구체적인 프로젝트 화면을 구성하고 앱 프로토타입 제작 후 영재원 친구들에게 설문조사하여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론적 배경, 채소를 하루 한 번 이상 먹는다. 영국 옥스포드 의대에서는 바이오뱅크 등록된 50만 명 중 40만 명 가까이를 무작위로 추출해 일일 야채와 과일 소비량을 조사한 뒤 심혈관 질환 발병 여부를 장기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매 끼니마다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집단은 심혈관 질환 발병 가능성이 15% 정도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3번 이상 채소를 먹습니까? 라는 질문을 넣었습니다. 일주일에 운동을 2에서 3시간 정도 하는가? 미국의 한 건강 전문의에서는 일주일에 최소 2시간 30분 정도 중간 정도 강도의 운동하거나 격렬하게 1시간 15분 이상을 하거나 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운동이 건강에 유지한 최고의 방법인데 운동은 심혈관 질환 및 암의 위험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에 2에서 3시간 정도 운동하는가라는 질문을 넣었습니다. 고기를 하루 자신의 몸무게 킬로그램 나누기 1000 이상을 먹는가. 주 3회 이상의 잦은 육류 섭취가 심장병, 폐렴, 당뇨병 등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몸무게의 1kg당 1g의 섭취가 적정량입니다. 예를 들어 50kg인 사람은 하루 50g이 적정량입니다. 그러므로 고기를 자신의 몸무게 나누기 1000만큼 먹습니까? 라는 질문을 넣었습니다. 패스트푸드를 평소에 즐겨 먹는가? 패스트푸드는 사람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은 거의 없고 열량만 지나치게 높아 비만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청포푸드와 패스트푸드에 다량 함유된 지방과 인공첨가물은 각종 성인병을 유발합니다. 그러므로 패스트푸드를 주 2회 이상 먹는가라는 질문을 넣었습니다. 당이 든 음료를 즐겨 마신가? 기사 자료에 따르면 당이 든 음료는 당류가 얼마나 함유되어 있든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설탕이 함유된 음료수를 하루 한 잔만 마셔도 거의 마시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31%,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16%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 음식을 자주 먹는가라는 질문을 넣습니다. 연구 결과 및 잠깐만요. 마우스가 안 된다. 마우스가 안 돼서요. 네. 1차 개발을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찾았고요. 그리고 질문을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대답의 점수를 1점, 2점, 3점 이런 식으로 매우고 합산하여 계산한 뒤 경과창이 뜨게 만들었습니다. 네, 일단 1차 개발 때 이 결과창을 만든 모습입니다. 일단 앞으로도 이 식습관을 유지해주세요. 이거는 뭐 식습관에 걸릴 위험이 적다, 아니면 보통이다 이럴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네, 2차 개발. 일단 질문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고기를 주 3일 먹습니까를 무슨 그램만큼 먹습니까? 같은 질문으로 바꾸었습니다. 네, 이거는 그 비만도가 뭐 높은 사람들, 성인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문구인데요. 생활 습관을 바꿔라. 체수를 늘리고 고기를 줄이셔라. 이런 말들을 넣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한 조언을 추가하였습니다. 네, 3차 개발은 추가할 점, 그리고 더 자세히 해야 할 점을 고쳤고 배경음악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창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리고 더 추가해야 될 점, 더 자세히 해야 될 점을 고치고 배경음악을 추가하고 하는 거는 이미 말했었고 결과창을 이런 식으로 식습관을 살짝 조절해야 된다라는 것도 넣은 방식으로 다양화시켰습니다. 네. 일단 이 설문조사 결과는 지안이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프로그램 검증. 설문조사 결과 이 앱이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 학생은 6명, 아니라고 대답한 학생은 1명이었다. 한 명이었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한 학생은 이 앱이 성인병 예방보다는 습관을 알아보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답하였습니다. 연기라고 찾았다. 나 앞으로 이 앱을 사용할 생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서
이 앱을 사용할 것 같다고 대답한 학생 3명, 가끔 사용할 것 같다고 대답한 학생 1명, 아니라고 대답한 학생은 3명이었습니다.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건강을 유지하거나 식습관을 알맞게 고치는데 이 앱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였고, 가끔 사용할 것 같다고 하는 학생은 가끔씩 식습관을 진단하는데 유용할 것이라 했고, 아니라고 하는 학생은 앱보다는 병원 진단 등을 더 이용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앱에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 앱에서 좋은 점은 성인병 예방에 10초 남았습니다. 네? 빨리 해주세요. 40초, 30초 남았어요, 이제. 되어 있다고 대답한 학생 1명, 쉽게 비만도 알 수 있다고 대답한 학생 3명, 질문 쉽다고 답한 학생 1명, 습관 진단이 가능한 학생은 1명, 습관에 맞는지 알 수 있다는 학생이 1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앱에 아쉬웠던 점을 질문한 결과 아쉬운 점이 없다고 대답한 학생은 1명, 정확도가 궁금하다고 대답한 학생은 2명, 설명 정보가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은 3명, 텍스처가 아쉽다고 답한 학생은 1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설명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들은 앞으로 성인병과 예방법의 내용을 발표 시간 끝났습니다. 마무리해주세요. 끝까지. 아쉽다고 하는 학생은 1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설명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들은 앞으로 성인병과 예방법의 내용을 더 추가해줬으면 좋겠다던가 문제를 더 다양화시켰으면 좋겠다고 답하였습니다. 결론 및 제언을 할까요? 빨리 해주세요. 네. 결론 및 제언. 식습관으로 성인병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며 암과 같이 생명을 위험하는 병의 근원이 되는 성인병이나 대사증후군의 예방의 중요성과 이를 위해 과학기술과 프로그래밍의 발전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식습관을 이용한 성인병 진단 어플을 연구하면서 검증된 의학적 정확도와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하고 해석할 수 있는 AI 인공지능 기술을 더해 더욱 완성된 어플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요즘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연결해 몸의 상태를 체크하고 이 어플로 매일의 식단을 기록하면 이를 해석해 성인병에 걸릴 위험성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운동량, 필요한 영양소 등을 처방하는 건강관리 어플로 완성해보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이에 맞춰 성인병,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의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편하게 집에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 진료까지 연결될 수 있는 기술도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참고 이상입니다. 네, 혹시 그 만들어진 산출물 간단히 빨리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크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배경음 어? 때문에 소리를 잠깐 어디 떼겠습니다. 뭐요? 이렇게 간단한 질문이 나와서 이렇게 대답을 만들고 이렇게 답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방법이나 그 후 해야 할 행동 등을 더 설명해 줍니다. 여기까지인가요? 네. 네, 잘 봤습니다. 뭐 건강에 정말 이 연구가 정말 깊이 있게 잘 진행되면 사람들의 건강을 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 화면 보기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앱 인벤터를 활용한 GPS 추적 앱 만들기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최서초, 최연서입니다. 목차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 연구 방법, 연구 내용, 연구 결과, 연구 역할 참고 문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최근 미아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고 이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미아 발생률을 낮추는 방법을 고민하였고 길을 이어 미아가 됐다고 판단했을 때 GPS 위치 추적 기능을 이용하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므로 미아 발생률을 줄일 수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부모님께 전달할 수 있는 GPS 앱을 개발하면 추적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 계획입니다. GPS는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 중 하나로 이를 활용하면 추적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위치를 앱 인벤터에서 쉽게 나타내는 방안에는 위치 센서를 위치 나타내기, 구글 지도를 웹 뷰어로 활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여 미아가 되었다고 판단하면 행동 수칙을 확인할 수 있고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앱을 앱 인벤터로 구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토리보드 제작 화면입니다. 개발 과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화면에는 시작하기 버튼을 만들었고 두 번째 화면에는 웹뷰어를 통해서 위치를 나타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블록 코딩을 이용해서 구글 지도를 불러올 수 있게 했고 장소의 정확한 위치는 구글 지도 안에서 나오게 해놓았습니다. 구글 지도는 URL을 활용하였고 AI 컴패니언으로 실험해본 결과 꼭 우리나라뿐 아니라 북한 등 다른 나라의 위치도 검색되었습니다. 개발 과정 2차에는 미아 방지 교육 스크린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스크린에서는 미아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찾는 방법을 소개하고 세 번째 스크린에서는 신고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개발 과정 3차에서는 뒷배경을 추가한 다음에 지우기 버튼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실행 영상입니다. 다음은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설문조사는 총 3문항으로 했고 첫 번째 문항에서는 미아 방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라는 문항으로 했고 내가 3명, 보통이 5명이었습니다. 이번 문항은 앱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였고 이것이 중복 체크가 가능했으며 미아 방지에 도움이 된다 11명, 화면 구성이 잘 되어 있다 7명, 보기에 예쁘다 2명 등이 있었습니다. 3번 문항은 앱의 아쉬운 점이고 이거는 다음 나와 있는 그래프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 및 제언입니다. 결론은 이 앱은 GPS와 미아 발생 행동 요령을 담은 앱이고 이 연구를 하면서 미아 발생이 매우 많다는 것과
앱 인벤터로 GPS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연구는 미아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것과 길찾기 등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앱 인벤터에서 이미지를 넣는 것이 어려웠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또 설문조사를 해보니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내용이 부족해서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연구에서 아직 즐겨찾기 등의 기능을 만들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나름대로 많은 결과를 이뤄낸 것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대처 방안을 넣고 설문조사도 받아서 앱을 더 개선하고 싶습니다. 또 GPS도 더 개선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연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발표한 친구들에게 혹시 질문 있는 친구 있습니까? 저요. 도연이 질문해 주세요. 이게 GPS 신호가 만약에 핸드폰이 고장나거나 깨졌을 때도 작동을 하나요? 이게 앱이다 보니까 휴대폰이 깨지거나 이러면 앱을 켤 수가 없어요. 실행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앱을 항상 켜놔야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앱을 켰을 때 뒤에 위치를 하면 자신의 위치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지율이 질문해 주세요. 실제 구글 지도와 크게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실제 구글 지도와 다른 점은 거의 없지만 구글 지도를 이 앱을 켰을 때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편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잘 들었고 준비를 역시 꼼꼼하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즐거운 별자리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연구자 김나연, 윤슬. 목차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 방법 4. 연구 내용 5. 연구 결과 6. 결론 및 제언 7. 참고 문헌 1. 연구의 필요성 별자리 탐구는 여러 가지 유익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밤하늘의 별들이 시간당 15도씩 이동하는 걸 보면서 지구의 자전을 계절마다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다른 것으로 지구의 공전을 이해할 수 있듯이 별자리 관찰을 통해 과학적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옛날 항해자가 바다에서 별을 보고 길을 찾았듯이 나침판 없이도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별자리를 이용하면 항성, 행성, 성단, 성운 등 천체의 위치를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4. 직접 별자리를 관측하는 경험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고 나아가서는 천문학에 대한 흥미를 키울 수 있습니다. 2. 연구의 목적 어린 학생들이 별자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별자리의 정의, 계절별 별자리, 별자리로 방위찾기 등의 지식을 전달하고 탄생 별자리, 별자리 퀴즈와 같은 재미있는 콘텐츠로 별자리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3. 연구 방법 첫 번째로 책, 인터넷 검색, 유튜브 영상 등으로 별자리 관련 자료들을 찾고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별자리표, 스텔라리움 등의 앱을 사용해보고 어떻게 차별을 할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3. 추림 정보들 중 제작 가능한 내용들로 구성도를 만들었습니다. 4. 가장 익숙한 엔트리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5. 학급 친구들과 엔트리 유저들에게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6. 사용자들의 의견을 듣고 프로그램을 수정 및 개선하였습니다. 4. 연구 내용, 구성도 제작 프로그램에 담고 싶은 내용들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도를 제작하였습니다. 4. 연구 내용 2. 이미지 제작 밤하늘 배경, 별자리 느낌의 로고와 버튼, 별, 캐릭터 등 주제와 어울리는 이미지들을 제작하였습니다.
3. 별자리 정보. 별 캐릭터가 설명하듯이 별자리 정보들을 넣어 보았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클릭하면 각 계절별 별자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궁금한 별자리를 클릭하면 해당 별자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트리로 구현된 과정을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입력창에 생일을 적으면 탄생 별자리를 알려줍니다. 퀴즈 풀기 버튼을 클릭하면 퀴즈가 시작되고 세 문제를 맞출 때마다 별자리 스티커를 하나씩 획득하게 됩니다. 문제를 틀리지 않고 12개의 스티커를 모두 모으면 별자리 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엔트리로 구현된 과정을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퀴즈를 시작할 때마다 문제가 동일한 순서로 나오면 지루하고 흥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블록을 사용하여 문제 순서가 무작위로 바뀌도록 하였습니다. 계산 블록을 사용하여 맞힌 퀴즈 번호의 수를 3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마다 복수에 해당하는 번호의 스티커를 보여줍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계산의 점을 찾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여 대상은 초등학생이며 지금까지 참여자 수는 21명으로 목표로 했던 50명에는 많이 모자란 수가 나와 아쉬웠습니다. 별자리 프로그램 이용 후 별자리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나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재미를 느꼈나요? 프로그램을 다시 이용하고 싶나요?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와 같은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도 최고점이 5점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이 많아 뿌듯함을 느꼈고 한편으로는 설문 참여자 수가 그리 많지 않아 정확한 감정인지 의구심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별자리에 대한 지식도 더 늘었고 디자인 코드 실력도 기존보다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엔트리 기능이 한계가 많아서 시작할 때 애를 먹었던 것과 엔트리가 모바일 기기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테스트를 하면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들과 설문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나은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참고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준비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별자리에 대한 이 친구들의 연구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는 친구 있습니까? 없나요? 별자리에 대해서 안내를 잘 할 수 있는 디자인 쪽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연구에서 축구 물리엔진 게임을 주제로 연구를 해보게 된 김동우입니다. 물리엔진은 게임을 자연스럽게 구현하게 해주는 필수 요소입니다. 게임이나 여러 가지 가상 플랫폼들에도 물리엔진이 구현되는데요. 현재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 나갈 초등학생이 나중에 이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그리고 축구를 통해 물리 엔진을 알려주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축구 물리 엔진 게임을 코딩할 때는 엔트리라는 블록 코딩 플랫폼을 사용했는데요. 네이버 지식백과나 다른 네이버에 있는 과학, 뉴스 같은 사이트에서도 물리 엔진에 관한 참고 자료를 찾아보고 이를 사용하여 코딩을 하였습니다. 물리 엔진이란 현실 속의 물리 법칙들을 게임 속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게임에서 마찰력 그리고 감속을 구현하여 이에 대한 물리 설명을 볼 수 있는 버튼을 만들고 안으로 가면 이를 설명하는 글, 그러니까 설명하는 글에는 정의 그리고 이 게임에서 이를 어떤 코드로 구현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를 적용하여 변수값을 활용한 코딩도 해보았습니다.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 이 게임의 프로그래밍 완성도는 매우 진짜 저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막 시작했을 때는 제대로 되는 코드보다 제대로 되지 않는 오류들이 더 많을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에서 골을 넣으면 1점이 올라가야 하는데 무슨 농구 마냥 2에서 3점이 올라가고요. 공이 맵을 탈출해가지고 축구를 더는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오류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수정해 나갔고 결국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물리 엔진 코딩을 해본 결과 마찰력과 감속이 모두 제 계획대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많은 오류들이 있었지만 이를 고쳐나가며 보완해서 더 좋은 게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의 코드입니다. 우리 팀이 공에 닿았을 때 공의 속도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공의 속도의 초기값을 그 캐릭터 조정하는 곳에서 10으로 정한 다음 이를 0.5씩 계속 캐릭터에서 더하게 하여 신호체계로 구성을 하였는데요. 벽에 닿으면은 공의 속도의 2.5만큼 더하기, 그러니까 이게 감속인 거죠. 축구를 할 때 벽에 공을 차면은 자기가 차일 때는 빠른데 벽에 맞고 돌아오는 거는 느린 그런 원리죠. 그리고 단소 1이 상대편 골라인, 단소가 우리 팀 골라인인데요. 단소 1에 닿았으면 우리 팀 점수에 1을 더하고 단소에 우리 팀의 골대에 닿았으면은 상대 점수에 1을 더합니다. 근데 승리 패배 요건이 없으면은 진짜 스포츠가 약간 2% 부족한 느낌이라서 점수값이 10이라면 그러니까 10점 내기인 거죠. 만약에 내 점수가 10이면 승리를 시작하고 상대 점수가 10이면은 패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인 거죠. 이번 연구의 결과로 축구 물리 엔진 게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위에서 본 모습인 2D로 게임을 구현했지만 앞으로는 다방면에서도 보고 화면을 돌려서 화면을 볼 수도 있는 3D 방식으로도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또 전문 코딩 언어인 C 언어뿐만 아니라 파이썬이라는 텍스트 코딩으로도 이를 구현해 보고 싶습니다. 또 친구들에게 설문을 한 결과로 나온 의견인 더 자연스럽게 구현하기. 그러니까 이게 제게 지금 화살표 키를 써가지고 상하 좌우로 캐릭터를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의견은 예를 들어 WASD 키로 구현을 해보면은 대각선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가 이런 건데요. 또 사람은 방법을 튜토리얼에서 알려줌으로써 난이도를 조금 더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축구에서 공을 찼을 때 공이 휘어지면서 날아가는 가마차기가 추가되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걸 못한 점은 좀 아쉽습니다. 이번 연구 때 만든 축구 게임은 미래의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은 어린이들에게 물리 엔진에 대해 알려주고 코딩까지 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쓰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문입니다. 이제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기를 누르면요. 화살표 키로 공을 찰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벽에 닿으면 공이 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기 골을 넣어보면요. 이렇게 1점이 더해지고요. 만약에 상대가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공이 계속 가서 1점이 계속 더해집니다. 또 여기 물리엔진 설명이 있는데요. 여기를 들어가면은 마찰력이라고 물리엔진 설명이 다 나와 있고요. 이 마찰력의 설명에 대한 텍스트를 한 번 더 누르면
감속 텍스트로 갈 수가 있습니다. X버튼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게임에 이스터에그를 하나 숨겼으니 찾아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아지 키우기 자격증 프로그램 개발을 한 김시우와 조은준입니다. 뭐야? 뭐지? 왜 이러지? 이렇게 되네. 목차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반려견이 참 많이 보이시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반려견이 증가하는 만큼 유기견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21년 유기견은 14만 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기견이 많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유기견이 맹견이 되어 사람을 물기도 하고 유기견과 차 간의 교통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유기견이 산에서 내려와 바이러스를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강아지를 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는데 정리하면 짖음, 배변, 지출, 질병 등 예상보다 힘들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강아지 키우기의 어려움을 미리 체험하게 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강아지를 키울 수 있게 한다면 신중한 입양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유기견의 수 역시 줄어들 것이고 자연스럽게 유기견을 위한 사회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아지 키우기 프로그램으로 미리 체험과 자격증을 구현했습니다. 연구 방법 및 내용입니다. 강아지 키우기 자격증 프로그램의 특징은요. 재미가 아닌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리고 실제 24시간을 기준으로 이벤트가 일어나는 것. 사실 이벤트는 강아지를 키울 때 필요한 일들을 뜻합니다. 이벤트마다 반응하는 게이지가 각각 다른 것, 게이지 점수에 따라 자격증 획득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전체 시나리오입니다.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강아지 입양 절차이고 두 번째는 강아지 키우기 체험, 세 번째는 강아지 키우기 자격 결과입니다. 이 테이블은 세 가지의 각 게이지가 14가지 이벤트들 중 어느 것에 반응하는지 정리한 테이블이고 그 옆은 24시간의 시간에 따라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지 정리한 테이블입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더 축약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실제 화면인데요.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입양 전 고려사항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강아지 입양 전 반드시 고민해 봐야 할 내용이고 모두 체크를 해야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고른 후 강아지 용품샵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데요. 물건을 선택하면 카트에 담기면서 가격이 합산됩니다. 물건은 한 달 기준 실제 가격을 반영하였습니다. 자, 강아지를 키우기 막 시작했을 때 화면인데요. 처음에는 모든 게이지가 40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14가지 이벤트 중에 밥 주기, 건강검진 등은 건강 게이지에 반응하는데 이를 수행하면 게이지바가 올라갑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면 밥을 주었더니 게이지가 58점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 안에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게이지바는 내려갑니다. 다음과 같이 4가지 장소에서 14가지 이벤트가 일어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시연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키우기 결과 화면입니다. 모든 강아지 키우기 체험이 끝나면 그동안의 게이지 점수가 나오는데요. 건강, 청결, 친밀도의 모든 게이지 점수가 80점 미만이면 실패, 80점 이상이면 성공이라고 나오고 면허증 발급하기가 나옵니다. 면허증 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연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주변 지인 10명에게 강아지 키우기 자격증 연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유기견 문제 해결이 필요한지에서는 모든 응답자가 동의를 했고 강아지 자격증이 필요한지 역시 모든 응답자가 동의했습니다. 개발된 앱을 통해 강아지 키우기의 어려움을 알 수 있는지에서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프로그램상에서 실제 어려움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 그리고 강아지 훈련을 시키지 못한 점입니다. 결론 및 제언입니다. 저희는 유기견 사회 문제를 줄이기 위해 엔트리를 이용한 강아지
키우기 시뮬레이션을 제작했습니다. 재미보다는 힘듦을 느끼는 데 중점을 두었고 3가지 게이지가 있고 14가지의 이벤트를 수행했습니다. 실제 24시간 동안 체험 후 게이지의 점수에 따라 자격증을 수여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유기견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제작된 프로그램의 아쉬운 점을 알았습니다. 실제 강아지 키우기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던 점이 아쉽습니다. 훈련 기능도 추가하고 싶고 가족을 초대하여 함께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기능, 나에게 맞는 강아지 추천 기능도 추가하고 싶습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데모 버전은 실제 작품보다 실행 시간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동작이 겹칠 수 있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면허증에서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줌에서 비디오를 잠시 끄겠습니다. 지금부터 데모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설문조사 장면으로 넘어가고 모든 설문에 체크를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저는 펫샵과 보호소 중 펫샵에서 골든 리트리버를 입양하겠습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클릭하면 카트에 담기고 해당 물건의 가격과 누적 금액이 표시됩니다. 쇼핑을 완료하면 거실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가장 처음 하게 되는 활동은 아침 식사 주기입니다. 버튼을 눌러 사료를 소환한 뒤 밥통에 밥을 넣어주고 그럼 강아지가 밥을 먹고 건강 게이지를 올린 후 오줌을 쌉니다. 놀아주기 버튼을 누른 후 P를 누르면 강아지가 공을 물고 10mm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싼 오줌을 C키를 이용해 휴지를 소환해 닦으면 청결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미청소시켜주기는 버튼을 누른 뒤 강아지의 면봉을 갖다 대면 강아지의 건강이 올라가는 형식입니다. 병원 데려가기입니다. 버튼을 눌러 병원으로 데려간 뒤 모든 활동을 끝마칠 경우 다시 거실 장면으로 돌아와 건강과 청결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보시다시피 정해진 시간이 되면 버튼이 나오고 실행하면 건강, 청결, 친밀에 맞는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버튼을 해당 시간 안에 실행하지 못하면 게이지가 차감됩니다. 간식 주기입니다. 마우스를 클릭해 간식을 소환한 다음 강아지에게 주면 됩니다. 산책은 강아지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공원 장면으로 이동하고 배변을 치워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 발 씻기를 해주겠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면 거품이 무지의 개수만큼 나옵니다. 돌아오면 청결과 친밀 게이지가 올라가는 형식입니다. 털 빗겨주기는 빗을 소환한 뒤 강아지에 갖다 대면 청결이 올라가는 형식입니다. 저녁 식사 주기는 아침 식사 주기와 같습니다. 강아지가 밥을 먹고 돌아와 건강 게이지를 올린 뒤 오줌을 싸는 형식입니다. 이때 만약 오줌을 치워주지 않으면 청결 게이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양치에 목욕시켜주기는 목욕해주기 버튼을 눌러 거품을 일정 개수만큼 소환하는 형식이고 양치해주기는 강아지의 입에 칫솔을 댄 뒤 마우스를 클릭해 해주는 형식입니다. 돌아오면 청결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이제 밤이 됩니다. 밤이 되면 강아지가 잠을 자게 되고 이때 새벽 2시가 되면 달래주기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달래주기를 해서 손을 소환해 강아지를 잠깐 동안 쓰다듬어주면 친밀 게이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발표 시간은 끝났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저는 모든 게이지가 80점을 넘었기 때문에 석세스가 나왔고 면허증을 발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각형 틀 안에 얼굴을 맞추면 이름 입력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저는 제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카메라까지 활용해서 실제적인 모습까지 잘 봤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식물의 위험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앱 개발 및 적용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7번째까지 됩니다. 연구의 필요성은 여러 신문사에 의하면은 2021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거북이를 먹고 숨지는 상황이 있었다는 기사가 나왔었고, 농촌진흥청 국립원 특작 과학원 버섯 정보 포털에 따르면 독버섯을 먹은 인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피해 환자가 생기고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동미나리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식물은 매우 강한 독식물이며 중독 시 입과 목에 열이 나며 심하면은 구토 및 출혈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독생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동물이나 식물의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생기면 생물이 어떻게 생기고 그 생물의 정보를 알아서 최소한의 피해라도 피할 수 하게 하는 것이 저희의 연구 목적입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조사 및 앱 개발, 계획 수립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한 비슷한 앱 관련 책, 동영상 자료를 조사하고 앱 개발, 계획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성도 및 스토리보드 제작을 한 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어플리케이션으로는 구글 렌즈와 네이버 스마트 렌즈, 모야모, 픽처미 등이 있었는데 구글 렌즈는 물건 등도 인식해서 좋았지만 식물을 인식했는데 화분이 나오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외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식물들의 동료분은 안 알려주고 식물의 이름만 알려줬습니다. 관련 책으로는 최강왕 독생물 대백과와 굉장히 더 독한 동물 도감 등의 책들이 있었습니다. 독을 가진 식물, 동물 조사했을 때는 식물로는 금랑화, 잉글리시 아이비, 란타나 등등이 나왔고 동물로는 블랙맘바, 푸른 고리 문어, 브라질 떠돌이 거미 등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상 자료는 이렇게 3개를 조사하였습니다. 연구 내용은 짧은 인트로가 나오게 하고 따로따로 메인 화면에선 동물, 식물 인식 버튼이 따로따로 있는 메인 화면을 만들려고 계획했고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를 이용해 인식할 수 있게 만들고 대표적 독생물 위주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들려고 계획했습니다. 스토리보드로는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고 처음 인트로 화면에선 제작자의 이름을 알려준 후 그 뒷 화면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면 이 생물 위험한가요? 라는 제목과 2개의 버튼이 나옵니다. 그리고 버튼에는 식물, 동물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뒤에 한 종류의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동식물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동식물이 인식되면은 그 식물이 어떤 생물이고 그 생물의 동료부와 특징을 알려줍니다. 프로토타입 제작으로는 처음에는 5초 정도의 간단한 인트로가 나오고 스킵 버튼도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제목과 동물, 식물 버튼이 있고 제목은 위험해 보이도록 빨강색으로 하였습니다. 인식 화면에서는 2버튼 중 한 버튼을 누르면 인식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파일로 삽입하거나 직접 사진을 찍어 사진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생물 설명 화면에서는 인식을 하면 그 생물의 이름, 설명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나가기 버튼을 누르면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기를 누르면 다시 인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돌발 상황 대비. 동물 버튼을 눌러 인식 화면을 들어갔을 때 식물을 삽입해 식물 설명이 나오는 이상한 상황을 막기 위해 식물은 식물 인식으로, 동물은 동물 인식으로 라는 텍스트를 넣었습니다. 독동물 백과사전. 기본 프로그램에 안 나온 동물 3종류, 식물 3종류가 들어있습니다. 그 생물들의 설명이 써져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메인 화면에 도감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2차 개발에 새로 만든 버튼입니다. 독생물 초성 퀴즈에서는 6종류의 앞 프로그램의 생물이 있습니다. 문제는 총 7문제입니다. 7문제를 풀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더 빨리 문제를 맞추면 좋습니다. 시연은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토타입 검증에서는 첫 번째 질문으로는 실제에서 활용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5분이 3점을 주셨습니다. 한 답변자의 이유로는 처음에 들었을 때 파일로만 생물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줄 알았다고 말하셨습니다. 생물이 인식이 잘 됩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4분은 5점을, 1분은 4점을 주셨습니다. 한 답변자의 이유로는 충솔치를 넣었을 때 인식이 잘 됐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한 답변자는 독생물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한 답변자는 인식할 수 있는 생물이 제한되어 있어 아쉽다고 말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7명, 즉 64%는 필요하다. 4명, 즉 36%는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필요한 이유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도감 기능도 있으니까 최소한의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부분 이야기했고, 필요 없는 이유로는 이건 사람들의 관심이 딱히 없을 것 같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결론 및 제안에서는 인식이 매우 잘 되고 오류가 없고 렉이 없고 그래서 뿌듯함을 얻었으나 엔트리 한계치 때문에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좁아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다른 코딩 앱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참고 문헌은 이렇게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은 이렇게 인트로가 나옵니다. 이렇게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동물 인식 버튼을 누르면 동물 인식 창이 나오고 다음으로 여기서 잠시만요. 죄송한데 지금 영상에 오류가 있어 지금 보여주는 거는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뭐 약간 좀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데 실제 영상은 지금 보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고, 자, 지금 발표한 요 동물식물 위험 정보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 사항 혹시 있습니까? 없나요? 자,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 8개 팀의 모든 발표 연구를 다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고민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 이 연구 보고서에 그리고 오늘 발표 자료에 많이 드러나 있어서 정말 선생님으로서 네, 뿌듯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 혹시 내 팀원들이나 혹은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께 혹시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있는 친구 있을까요? 지율이 이야기해 주세요. 윤재하고 도연이하고 지용이하고 도연이는 같이 안 했지만 그래도 도연이하고 지용이도 노력 많이 해줬고 윤재도 같이 해줘서 고맙고 모두 고생 많았다. 네, 팀원들에게 격려에 서로 고민했던 그런 시간들에 대한 격려 인사를 듣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다른 친구 저기 원준이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이번에 시우랑 원래 같은 팀을 원했었는데 같이 돼서 좋았고, 최경전 선생님이랑 다른 선생님분들도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유, 선생님에 대한 또 감사 인사를 할 정도로, 열심히 한 친구의 모습 보니까 선생님 나름 많이 뿌듯하고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있는 친구? 그래요. 도연이 들어볼게요. 기간 동안 저희에게 많은 거 알려주신 선생님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지용이 형이랑 윤재 형이랑 지율이 형 다 노력해줘서 고마워. 역시 뭐 같이 함께한 팀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다음 지안이 한마디 들어볼게요. 2단계에 와서 세인이랑 같은 팀이 돼서 영재와는 수업 들을 때보다 2단계 와서 세인이랑 같이 팀 돼서 가장 즐거웠던 것 같아. 3단계 같이 못 가도 그동안 좋았어. 3단계 같이 갈 수 있게 노력하자. 네네, 그래요. 앞으로 희망사항까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서초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한 학기 동안 모두 고생 많았고 특히 같은 조원이었던 은서 거의 은서 혼자서 그 앱 개발이랑 이런 건 다 했는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수고 많았고 앞으로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선생님들도 한 학기 동안 잘 이끌어 주셔서 저희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더 잘 지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지용이 이야기 들어볼게요. 개발 같이 했던 모두들 고마워. 네, 고맙다는 인사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를 잘 마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 함께 집에서 지원해 주신 부모님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 영재원에도 신경 써주시고 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부모님에게도 꼭 감사의 그런 인사말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까지 열심히 연구했던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했고 또 함께 열심히 지도해 주신 강사 선생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너무 열심히 했던 모습 잘 봤고 이 기억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더 성장하는 모습을 다른 곳에서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게 선생님 바람이고 이 계기로 선생님과는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곳에서 도전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학생으로 자라났으면 하는 게 선생님 바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